이번엔 알파9의 각종 설정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질 메뉴를 보시면 로우 JPG, 엑스트라 파인, 표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엑스트라 파인과 표준은 JPG의 품질을 의미하는데요. JPG의 품질을 낮춰도 연속 촬영 시 최대 촬영 가능한 매수는 360 이상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연속 촬영 시 JPG의 품질을 굳이 낮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우 파일 유형이라고 있는데요. 로우 파일 유형에서 압축은 약간의 데이터 손실이 있습니다. 즉 화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압축을 선택할 경우 화질 저하는 없지만 다소 용량이 크며 초당 최대 12연사까지만 지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장시간 노출 노이즈 리덕션. 이 옵션은 장시간 노출 시 발생하는 핫픽셀을 제거해주지만 야경을 자주 촬영하신다면 끄는 걸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30초 동안 장노출 사진을 찍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옵션이 켜져 있을 경우 촬영이 끝난 직후 30초 동안 또다시 노이즈 리덕션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1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고감도 노이즈 리덕션은 사진에 있는 노이즈를 얼마나 지워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어 보시면서 자신한테 맞는 옵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색 공간에서는 sRGB 혹은 어도비 RGB 선택이 가능합니다. 알파9은 촬영 설정 등록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등록한 설정을 커스텀 버튼을 통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설정을 등록하는 방법은 현재 카메라 세팅을 불러오거나 메뉴상에서 직접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뉴상에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일단 설정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을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엔 사용자 정의키에 가서 이 기능을 할당하면 되는데요. 사용자 정의키를 보시면 지속 중 설정 호출이라는 기능이 보입니다. 이 기능을 커스텀 버튼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능을 할당했으니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버튼을 누르자 방금 전에 등록했던 설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AF 우선순위 설정 기능은 초점을 우선시할지 셔터를 우선시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초점을 우선순위로 설정했다면 초점에 맞지 않는 이상 셔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셔터를 선택했다면 초점에 맞지 않아도 일단 셔터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는 동체 추적 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수직 수평 AF 영역 전환 기능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알파9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수직일 때와 수평일 때의 AF 영역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수평일 때는 와이드 영역으로 세팅했습니다. 수직일 때는 플렉시블 스팟으로 세팅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수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수평으로 돌아오니 다시 와이드 영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구도 변경을 자주 할 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F 보조감 옵션은 웬만하면 끝인 걸 권장합니다. 알파9의 저조도 검출력은 EV-3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굉장히 초점을 잘 잡기 때문입니다. 이번 알파9에서는 사진 촬영 시에도 AF 추적 감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체 추적 시 의도치 않은 피사체가 앞으로 끼어들었다면 설정이 5에 가까울수록 의도치 않은 피사체 쪽으로 초점이 변경될 것입니다. 설정이 1에 가깝다면 기존에 추적하는 피사체를 계속 추적하겠죠. 촬영 환경에 따라 세팅을 변경하시면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iStart AF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이 기능은 iAF랑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라이포 어댑터를 사용했을 때 뷰파인더에 눈을 가져다 대면 초점을 잡아주는 기능으로 iAF랑 완전 별개의 기능입니다. iAF는 사용자 정의키에 할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파9은 AF 영역 등록 기능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Fn키를 꾹 눌러서 초점을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점 영역을 알파 로고 쪽으로 움직이고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초점 영역이 등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사용자 정의키에 등록하는 것인데요. 사용자 정의키를 자세히 살펴보면 등록된 AF 영역 전환, 등록된 AF 영역 혐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을 설정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점 포인트를 소니 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 정의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아까 등록했던 알파 로고 쪽으로 초점이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알파9은 AF 영역 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AF 기능들을 다양하게 추가하여 편리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AF 영역 자동 지우기 기능은 초점을 잡은 이후 초점 포인트를 화면상에서 지워줍니다. 연속 AF 영역 표시 기능은 동체 조작 시 화면을 가리는 수많은 AF 포인트를 화면상에서 제거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AF 포인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파9은 AF 연동 스파츠깡이 가능합니다. 기본 옵션은 중앙으로 되어 있지만 설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AF 영역을 플렉시블 스팟으로 바꾸고 실제로 초점을 변경해 보니 노출이 초점 위치와 연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니 카메라는 타사에 비해 측광이 다소 어두운 편입니다. 그러나 이 기능을 사용하면 노출의 표준이 조정되어 사진이 어둡게 찍히지 않습니다. 오토 화이트 밸런스 우선순위 설정 기능은 현장의 분위기를 우선시할지 아니면 흰색을 흰색대로 표현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명이 누런 곳에서 흰색 우선으로 설정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DRO 자동 HDR 기능은 그냥 끄시는 걸 권장합니다. 초점 부분 확대 AF는 플렉시블 스팟보다 훨씬 정밀한 AF가 가능한데요.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정의키에 할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키를 보시면 초점 부분 확대라는 기능이 보입니다. 이 기능을 할당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이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플렉시블 스팟보다 훨씬 정밀하게 초점을 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접사 촬영할 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알파9을 최상의 4K 영상으로 찍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면 됩니다. 어댑터를 이용해 수동 렌즈를 사용하신다면 스테디샷 조정에서 수동으로 설정하고 초점 길이를 입력하면 바디 손떨림 보정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버튼은 디스플레이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필요없는 모드를 끌 수 있습니다. 파인더 프레임 레이트는 기본 설정이 하이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 모드는 120프레임으로 작동해서 굉장히 부드럽지만 뷰파인더 상의 화질 저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로 변경하실 경우 60프레임으로 프레임 레이트는 낮아지지만 화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눈금 표시 기능은 화면상의 가이드라인을 띄워주어서 구도 확인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라이브 뷰 표시 기능은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때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설정으로 세팅하면 화면이 어둡게 변해버립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라이브 뷰 옵션을 꺼야 합니다. 한번 꺼보겠습니다. 라이브 뷰를 끄니 화면이 껌껌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라이브 뷰를 다시 켜주셔야 합니다. 사용자 정의키는 기존보다 훨씬 보기 좋아졌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기존보다 등록할 수 있는 기능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정의키라는 이름이 있는 만큼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들을 할당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능 메뉴는 F&키를 눌렀을 때 나오는 그 기능 메뉴입니다. 기능 메뉴 역시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용자 정의키처럼 카테고리별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이얼 설정 기능은 전면 다이얼과 후면 다이얼의 역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 신호는 초점을 잡을 때 나는 소리나 전자셔터 사용 시 소리 나는 인공적인 셔터음을 끌 수 있습니다. 전자셔터를 사용할 때 완전 무소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행기 모드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꺼서 좀 더 오랫동안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전송할 때는 이 기능을 꺼야 합니다. 클리닝 모드는 우측 손떨림 보정 유닛을 이용하여 센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는 기능입니다. 다만 기대보다 효과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려면 세팅에서 켬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절전 시작 시간은 5가지 옵션이 있으므로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은 4K 동영상 촬영 시 과열 경고 등이 뜨는 시간을 늦춰줍니다. 저작권 정보를 이용하면 사진의 메타데이터에 저작권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녹화 모드는 듀얼 슬롯에 파일이 저장되는 방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메모리 카드에 똑같은 파일이 저장되게 하거나 아니면 한쪽에는 RAW, 다른 쪽에는 JPEG가 저장되게끔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알파9은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바로 커스텀 메뉴인데요. 사용자 정의키나 기능 메뉴에 등록할 만큼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아주 가끔 사용할 만한 기능들을 여기에 모아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기존엔 특정 설정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 한참 동안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바로 이 커스텀 메뉴에 진입하면 바로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